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 뇌관으로 급부상 중인데요. 특히 주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내년 만기인 브릿지론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는 기획 네 번째 순서로 박종원 기자가 제2금융권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이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위험 노출 규모는 115조 원. 5년 전과 비교하면 여신금융사가 4.3배, 저축은행 2.5배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연체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저축은행 상위 5곳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6.9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포인트 올랐습니다. 연체율 0%대였던 웰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도 각각 4.42%, 4.93%로 치솟았습니다. 캐피탈사의 지난 6월 말 연체율은 4.2%로 1년 새 3.3%포인트 뛰었습니다. 업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1,000억 원 규모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사전 규제를 시행하는 등 연체채권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PF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저축은행 업권 주장입니다. 저축은행 PF가 제일 안전할 거예요. 금융사들 PF 중에서. 일단 사업장별로 단위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한두 차례 연장이 이뤄졌던 브릿지론 만기가 내년 돌아오면서 잠재 부실이 줄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브릿지론은 본 PF 대출을 받기 전 토지 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대출을 뜻합니다. 주로 이금융권에서 취급합니다. 다음 단계인 본 PF와 비교해 예상 수익이 많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순으로 자기 자본 대비 PF 위험 노출도가 높다고 봤습니다. 본 PF의 리스크 수준과 PF 중 브릿지론 지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브릿지론이란 뇌관이 터지면 시행사와 건설사의 침체를 가져오고 고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내준 이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 브릿지론, 중후순위, 비주거형 비중이 높을수록 부실 위험이 큽니다. 9월 말 기준 증권과 캐피탈, 저축은행의 브릿지론 비중은 각각 26%, 35%, 55%입니다. 저축은행들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PF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PF 사업 초기에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브릿지론 대출 비중도 높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경기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대출 만기 연장만 반복하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종원입니다.